소축계입니다. 소축계는 풍천소축. 그래서 지금 바람이 처음 나왔습니다. 자, 상계는 바람을 상징하는데 이걸 손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는 건괴로 이루어져 있죠. 손괴는 바람을 상징하지만 이 괴에서는 바람이라는 의미는 별로 안 쓰고요. 주로 겸손함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소는 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이 주도한다는 뜻이고요. 축은 축적한다는 뜻입니다. 저축합니다. 그것은 양의 힘을 축적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왜 음이 나왔냐면 이 지금 괴가 건괴가 아래에 있는데 건괴는 원래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것은 음인 손괴가 그 위에서 저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힘을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또는 이 효들을 보면 음이 하나고 나머지가 다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양 5개를 저지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물론 이제 소는 음을 뜻하긴 하지만 또 의미를 확장을 하면 이렇게 한 이 축적 자체가 작다. 이런 의미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 소축, 소축계는 형통하다. 밀운, 빽빽한 구름이, 불우, 비가 오지 않는다. 자아서교, 내가 서쪽 교회에서 왔기 때문이다. 소축은 음이 축적시키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축은 축적하다 할 때의 축인데 저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양을 가려고 하는 양을 저지를 해요. 그리고 가지 말고 힘을 더 쌓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소축의 뜻입니다. 그러면 음은 권력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그 방식은 그 손괴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의 방식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어서 양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그러면 양은 나가기를 당한다는 것은 음의 설득을 받아들인 거예요.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힘과 덕을 더 쌓는 것이지, 저지당했으니까 이건 패배적이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축은 음과 양이 화합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통합니다. 자, 먹구름이 빽빽한데 비는 오지 않는다. 이것은 머물러서 영양을 쌓는 거긴 한데, 비가 온다는 것은 세상에 막 베풀어오는 일이거든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영양만 쌓는 것이지 그 덕을 세상에 막 베푸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작은 축적이기도 하죠. 이걸 또 작은 축적으로 보는 것은 뒤에 가면 큰 축적, 대축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아서교, 내가 서쪽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데 서쪽은 음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적을 음이 주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미룬부루의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서쪽 교회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괴사를 보면 지금 음이 양들을 저지시키고 그 힘을 축적시키니까 형통하긴 한데 빽빽한 구름이 꼈어요. 그렇지만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음이 주도했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효사를 가지고 보면요. 효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음요 하나가 양 5개를 붙들어 매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 축적은 힘을 보존하고 키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양이 주로 저지당하고 축적되는 건 양들인데 이 양은 자신의 성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복자를 씁니다. 효사의 복자가 보이죠. 이 양들의 돌아옴, 이것은 그러니까 육사효하고의 관계로 따지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음요가 하나여서 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석의 틀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초구부터 봅니다. 초구, 복자도.
돌아감이 자도, 도로부터 한다. 즉 도에 맞다는 뜻이에요. 하기구, 무엇이 허물이겠는가? 길하다. 자, 초구는 지금 그 음효인 육사의 설득을 받아들이는데, 근데 초구는 육사하고 정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마땅히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길할 수밖에 없다. 하기고 무슨 허물이 있겠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큰 문제가 없죠. 자, 구이는 견복, 이끌려서 돌아간다. 길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나오는 견은요, 견인하다 할 때의 견자입니다. 이끌다, 연결하다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구는 복자도였잖아요. 마땅해요. 정응이니까. 근데 구이는 그런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육사의 설득을 받아들일까? 이거는 상황을 보고 알아서 돌아가서 머물러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계의 중의 자리잖아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끌리는가는 같은 그 현명함을 가진 그 중의 자리인 구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초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해석은 좀 분분한 편인데 이렇게 어쨌든 누구에게 이끌렸든 간에 적절한 판단을 하고서 머무른다. 적절한 판단을 하고서 가던 길을 멈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3이 좀 또 재밌습니다. 수레죠. 탈복.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설이 아니고 탈로 읽어요. 그래서 벗겨지다 이런 뜻입니다. 바퀴살이 벗겨진 겁니다. 부처 반목. 부부가 반목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에서 여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레에서 바퀴살이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너져서 못 가겠죠. 그러니까 가지 않는 거는 똑같아요. 초구나 구이도 가지 않고 돌아왔죠. 돌아올 복자인데 여기에서는 못 간 거예요. 그죠? 기꺼이 가지 않은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9.3은 육사에게 저지당하는 마땅한 근거가 지금 이 효의 관계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간의 정에 끌려서 눌러 앉는 것으로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역에서 이런 이성 간의 정에 이끌린 비유가 왕왕 나오는데 이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주역은 항상성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일관되게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탈복이 앞에 있는 회복하다의 복자하고 지금 다르게 쓰인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뉘앙스는 영양을 보존하는 방식의 축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이성간의 정에 끌려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난 부부가 반목한다. 서로 등 돌리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축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4 유부, 믿음을 가지면 혈거, 피가 제거되고 척출, 두려움에서 나온다. 무고, 허물이 없다. 자, 육사효가 바로 그 5양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하나이죠. 그리고 이 음이 권력이 없음에도 혼자서 그 양들을 저지시켜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능력자이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걸 해냅니다. 그 비결은 뭐다? 유부다. 오직 두터운 신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격의 겸손함. 그 겸손함으로 그 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어떤 유순한 덕이다. 지금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혈거 척출은 위험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그 일을 다 수행했다. 이런 의미겠죠. 제갈공명 같은 지식인들,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 또 유부가 나왔네요. 유부, 믿음이 있는데 연녀, 서로 손을 잡듯 하여서 부유함을 기린 그 이웃과 함께한다.
자, 여기에서 여는 매어 있다, 연결되다 이런 뜻이고요. 여자는 모양을 나타내는 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연녀는 여럿이 연대하는 모양새인 거죠. 그래서 손을 잡듯 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놓은 거죠. 딱 느낌이 뭐죠? 혼자 하지 않는 느낌이 딱 나죠. 여럿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럿은 바로 뭐죠? 여기 있는 양 여럿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부의 기린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 여럿이 부유하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럿이 연대하는 것을 이웃과 여럿이 부유하니까 이걸 좀 풍성하게 한다. 그리고 좀 좋은 방향으로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구호는 다른 양들도 동참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녀 부의 기린으로 비유를 한 거고요. 그런데 그런 구호에 지금 유부가 있는 거죠. 이 유부는 육사의 유부와 맥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구호와 육사가 유부로 무장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강한 신뢰를 가지고서 이 전체 그 축적과 저지의 궤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구호처럼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전적인 어떤 신뢰, 그 다음에 그 양들을 다 결집시키는 힘, 그 다음에 실행력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육사의 현자라도 이런 그 양들을 주저앉히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구입니다. 상구. 기우, 기처, 기우. 이미 기자여서 이미 비가 오고, 기처. 이미 이때 처는 비가 그쳤다는 겁니다. 이미 비가 오고 비가 그쳤으니 상덕, 덕을 숭상하여 가득 실린 것이다. 부정려. 부인이 고집하면 위태롭고 기망. 달이 거의 기자입니다. 보름달에 가까우니 군자가 가면 흉하다. 기우기처. 이것은 그 괴사의 미름부루하고 약간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괴는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상구효가 됐으니까 이건 뭔가 지금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괴의 효의 끝에서 지금 비가 왔다라고 해서 이게 거의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상덕제라 그래서 그러니까 비가 오고 막 이미 비가 그쳤다 이거 자체가 뭐다? 이미 그 소축의 덕, 의미 양의 힘을 비축하는 것 이런 덕이 이미 거의 완성됐구나. 지금 이런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그 완성이 단계가 다 되면 이제부터는 그 균형을 지금 걱정을 해야 돼요. 자, 이 균형을 걱정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자, 부는 음이에요. 음이 정은 이제 이때는 고집하다. 그래서 하던 대로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음의 주도성으로 지금 양들을 저지시키고 힘을 비축하는 그런 어떤 그 결집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런데 계속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럼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죠? 음이 너무 강력해 보이면 양들의 의심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은 달인데 달도 이제 음이에요. 기망 이것도 거의 보름달에 가까웠다. 거의 이제 그 어떤 그 완성치에 지금 도달을 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정은 정벌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 움직이다, 행동하다 이런 건데 정치적 움직임을 주로 이제 많이 그 의미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이제 그 거의 보름달이 다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젠 거의 완성이 됐구나. 이제는 뭐 보니까 힘들이 충분히 축적이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더구나 상구잖아요. 구니까 얘는 이제 나 이제는 움직여야 되겠어. 이러고 막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왜냐? 그리고 요거를 보름달 비유를 지금 썼는데 보름달은 달이 이제 쭉 그 위상 변화를 할 때 그 어떤 완성의 어떤 그 표본이잖아요. 그런데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쇠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주역에서는 완성이니까 좋아 이거보다는 쇠퇴가 시작되네 어떡하지? 이런 측면에서 더 많이 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주역이 변화를 중시하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늘 보는 거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걸 더 많이 보는 그런 이제 그 원리가 되는 거죠. 보름달이 이미 다 될 때는 너무 늦어버리니까 보름달이 되기 전에 쇠퇴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균형을 맞추고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지금 하던 대로 음의 주도성이 너무 강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약 조절을 좀 하면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상고효는 이 아슬아슬한 균형 맞추기를 무시하고 막 힘차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면 안 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는 거죠. 개는 사실 참 어려워하는 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축은 우리가 그다지 경험을 좀 안 해본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어떤 그 다른 축적들, 금전적 축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성장에 기반하는 축적, 그러니까 양에 기반하는 축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음의 요소를 가지고 축적하는 것들은 우리가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해가 좀 어려운 이런 그 괴인데 한번 두고두고 곱씹어보는 것,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사와 효사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축, 형, 미름부루, 자서교, 소구, 복자도, 하기구, 길, 위, 견복, 길, 우삼, 여탈보, 부처, 반목, 육사, 유부, 혈거, 척출, 무구, 호, 유부, 연녀, 부위, 기린, 상구, 기우, 기처, 상덕제, 부정여, 월기망, 곤자정, 흉.